송국리 유적 정문을 통과합니다. 정문은 참 거창합니다. 일본 요시노가리 유적을 들어갈 때처럼 설렙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구나. 여기도 생생 문화재 사업을 하네요. 청동기 마을의 하루 AI 쇼폼으로 부활하다. 송국리 마을에 왔는데요. 여기는 선사시대의 청동기시대 유적지인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선사시대 건물 주거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아예 그 송국령 주거지라고 대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둥구멍을 두 개 가운데 세운 돼지코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송국령 주거지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선사시대 유적이죠. 근데 제가 이상하게 연이 안 닿아가지고 여기 그동안에 올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왔네요. 우리가 송국리 유적 학술 발굴조사,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네요.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일대가 다 송국리 유적인 것 같은데 유적지가 저쪽에 있네. 걸어가야 돼. 잘 걸어가야 돼. 이거 송국리 문화관이고 고사리 체험? 여기가 체험관인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체험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계단도 있고 한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거 보니까 안 쓰는 것 같아요. 저기 뭐 불피웠던 흔적도 있고 저기 건물지 모양으로 땅도 파놓고 한 것 같은데 안 쓰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하나봐요. 여기가 이제 송국리 유적입니다. 전체가 다 송국리 유적인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묘소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발굴조사를 하고 있지만 꿩이 날아간다. 꿩 날아가는 거 보이세요?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이런데 오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죠. 근데 저는 문화재 덕후고 이게 취미라 지금 아주 즐겁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답사하는 게 즐거워요. 이런 데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보고 예전에는 그걸로 먹고 산 거죠. 행복한 직업이었죠. 그걸로 이제 연구 교육도 하고 실제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강좌도 운영하고 아주 재밌게 일을 했지만 또 역시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서 번아웃이 와서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취미생활은 계속 하고 있다. 답사하면서 송국리 유적 청동기 시대 분묘군. 팔호 옹관묘, 항아리로 관을 만든 무덤이고 호 옹관묘, 이것도 동널 무덤이고요. 1호 석관묘, 돌널 무덤, 2호 석괴 토각묘, 3호 석괴 토각묘. 장방형의 무덤 구덩을 파고 그 위에 탄석형의 돌로 상부를 덮는 구조의 무덤으로 일종의 운무덤이다. 4호 석관묘, 돌이나 판돌을 잇대어서 널을 만들어서 사용한 무덤이다. 땅을 파 무덤을 조성하였는데 하단 구덩이에 판석으로 둘러서 석관을 만들었다. 판석을 깐 석관 벽과 바닥 사이 틈에는 크고 작은 활석을 채워 넣었다. 이거는 5호 석관묘고 여기 있는 게 8호 석관묘고요. 5호 석관묘는 돌이나 판돌을 잇대어서 널을 사용해서 만드는 무덤.
이렇게 무덤이 있네요. 주거지역 근처에 있어요. 예, 멀지 않은 곳에 예, 무덤이 있습니다. 마을 옆에 예, 무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송국리 주거지 복원한 건물들이 나오네요. 송국령 주거지죠. 이제 방형 주거지를 복원한 모습이죠. 다 막아놓으니까 안에를 볼 수가 없죠. 아마 다 해산해놨을 텐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해놨죠. 원형 주거지. 크지 않아요, 그죠? 네. 이 겨우 한 사람 여기 하나 누울 수 있고, 네, 뭐 몇 명 누울 수 있겠네. 꽉 채우면. 우리는 텐트만 한 거예요, 딱. 네. 이 안에도 이렇게 입구가 작아요. 네, 이렇게 생긴 거죠. 복원을 한다면. 그쪽에도 이렇게 복원을 해놨고요. 이런 방형 형태의 주거지도 나왔다는 거죠. 정비된 거 보니까 굉장히 초라하네요, 그죠? 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다. 여기는 이렇게 대형 건물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아깝네요, 성공용 주거지. 사람들이 볼 거 없다고 안 오나 봐요. 저도 그래서 부여에 정말 자주 왔는데도 여기는 안 들렸다고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국리형 주거지. 송국리형 톡이라는 고고학 유형을 탄생시킨 만큼 독보적인 위상을 지닌 이곳은 그 명성만으로도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방문객은 바로 그 명성을 잇고 3000년 전 한반도 남부의 문화적 중심지였던 거대 취락의 흔적을 직접 목도하려는 기대를 품고 이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유적 재발을 들이는 순간 깊은 한숨과 당혹감으로 바뀌기 일쑤입니다. 잘 닦인 주차장과 깨끗한 화장실이라는 현대적 편의시설을 지나 마주하게 되는 풍경은 명성에 걸맞은 장엄한 반응과 어려멉니다. 드넓은 부지는 대부분 잔디로 덮여있고 몇몇 고분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석과 낡은 방식으로 복원되어 내부조차 들여다보기 힘든 움집 몇 채가 전부입니다. 최근 차료관과 체험시설이 구색을 갖추고 있고 한편에서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미래의 변화를 암시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1974년 첫 발굴 이후 반세기가 흐른 지금 어째서 한국 고고학의 타이탄이라 불리는 이곳은 이토록 방치된 듯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1974년 4월 한 마을 주민의 제보였습니다. 이 제보를 바탕으로 국립공주사범대학현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와 국립박물관, 공주분관형 국립공주박물관이 긴급 발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는 한국 고고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1호 돌널무덤 석관묘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그야말로 역사적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공과 함께 묻힌 것은 완벽한 형태를 보존한 요령식 동검 비파형 동검, 정교하게 갈아 만든 간돌검, 그리고 푸른 빛깔의 대롱옥과 녹과 구분옥 고곡 등 33점에 달하는 유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한반도 남부에서는 청동기 문화의 실체가 불분명했으나 이 비파형 동검의 등장은 북방의 요령 지방 청동기 문화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며 한국 청동기 고고학 연구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멋진 유물 몇 점을 찾아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남부에 고도로 발달한 청동기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송국리를 다른 모든 유적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준점, 즉 표지 유적 테페세드로 격상시킨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송국리의 진정한 위대함은 1호 돌널무덤 발굴 이후 계속된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 요소들을 발견하고 이를 송국리 유형성 규크레 타입 또는 송국리 문화로 명명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을 넘어 한 시대의 문화적 표준을 제시한 하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송국리 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는 바로 집터입니다. 땅을 둥글게 파고 만든 원형 집터 바닥 중앙의 길이 1m 남짓의 타원형 구렁이를 파고 그 양 끝에 기둥구멍을 대칭으로 배치한 구조는 이전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이 송국리형 주거지는 너무나 특징적이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집터가 발견되면 곧바로 송국리 문화의 영향권으로 분류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거나 기능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모난 형태의 장방형 집터도 함께 발견되어 당시 주거 문화의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지구와 함께 생활의 필수품인 토기 역시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빗살무늬로 대표되는 신석기 시대 토기와 달리 송궁리에서는 아무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 무문 토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구연부와 가려 살짝 가까워 벌어지고 몸통이 부드러운 달걀 모양을 한 토기는 송궁리형 토기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토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닥이 평평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석기인들이 주로 강가나 해변의 모래땅에 집을 지어 바닥이 뾰족한 토기를 꽂아 사용했던 것과 달리 청동기인들이 단단한 땅을 다져 만든 움집바닥에 안정적으로 그릇을 놓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생활상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송궁리 유형은 무여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문화 양식은 호남과 영남 지방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당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문화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송궁리 유적은 단순한 농촌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강력한 지배 계급이 등장한 초기 국가 단계의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이로돌레물원에서 발견된 비파형 동검과 옥 장신구들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청동기는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귀한 물품으로 이를 소유했다는 것은 곧 무덤의 주인이 막강한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지닌 지배자, 즉 족장이자 제사장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비파형 동검은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었습니다. 송궁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는 청동도끼를 만들던 거푸지 벌석제 주형의 발견입니다. 긴 송궁리 사람들이 외부에서 완성된 청동 제품을 수입해온 것이 아니라 합금과 주조라는 첨단 기술을 직접 보유하고 무기와 도구를 자체 생산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는 고도로 조직화된 기술자 집단과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회 구조를 뒷받침한 것은 바로 농업 생산력의 혁신이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석기들은 다양한 목재 농기구의 개발로 이어졌고 이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 생산물은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지배 계급, 장인, 전사 등을 넓혀 살리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 마침내 부와 권력의 차이가 고착화된 계급 사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송궁리는 무질서하게 커진 움집들의 군락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25-60m의 나지막한 구릉 위에 자리 잡아 주변의 넓은 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의 도시였습니다. 마을 주변에서는 적이나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 시설의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고 나무를 엮어 만든 나무 울타리 목체가 마을을 둘러싼 도랑원은 당시 사회가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 공동체를 보호해야 했던 긴장 상태가 일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궁리의 역사는 역동적인 변화와 갈등의 과정이었습니다. 발굴된 집터 유적 대부분에서 화재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특정 구역의 집터들이 불에 타 지붕이 내려앉은 채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실화가 아닌 전쟁의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기존에 살던 집단이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아 패배하고 새로운 지배 집단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괴의 흔적으로 해석합니다. 송궁리는 한 차례 격렬한 전쟁을 겪으며 주인이 바뀌고 마을의 구조가 변모하는 극적인 역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송궁리 문화의 영향력은 한반도를 넘어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미쳤습니다. 송궁리형 주거지, 토기, 벼농사 기술 등은 일본 규슈와 혼슈 지역에 전파되어 야요이 미성 문화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긴 송궁리가 단순히 한반도 남부의 중심지를 넘어 고대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요한 한 축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송궁리는 한국 청동기 시대의 문화적 원형이자 계급 사회의 출현, 기술의 혁신, 도시의 형성, 그리고 전쟁과 국제 교류라는 역동적인 서사를 모두 담고 있는 거대한 야외 박물관입니다. 제가 품었던 높은 기대감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역사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송궁리의 위대했던 과거를 알게 될수록 방문객이 마주하는 현재의 모습은 더욱 큰 실망감으로 다가옵니다. 드넓은 부지를 엿보이는 잔디, 위치만 표시된 무덤들, 접근조차 어려운 복원 움집, 그리고 유적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주차장과 화장실. 이는 송궁리를 찾는 거의 모든 방문객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풍경의 1차적인 원인은 방치가 아닌 아이러니하게도 보존 원칙에 있습니다. 고각에서 발굴된 유구, 특히 집터나 성벽의 기초와 같은 구조물은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급격한 훼손이 시작됩니다. 비바람과 기온 변화, 식물 뿌리의 침투 등은 수천 년간 땅속에서 안정적으로 보존되어 온 유적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고고학계와 문화유산관리기관은 발굴 조사가 끝난 유구를 다시 흙으로 덮어 보존하는 복토보도 방식을 표준적인 보존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존과 활용의 근본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주적의 장기적인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복토는 방문객의 눈에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판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송궁리의 문제가 단지 복토, 보존 원칙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재정적 무관심, 행정적 경직성, 그리고 열악한 주변 환경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돈의 문제였습니다. 송궁리는 1976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지만 그 후 거의 반세기 동안 관할 지자체인 부여구는 유적의 정비나 활용을 위한 자체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발굴은 주로 국립박물관이나 대학 등 국가, 기관의 학술조사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발굴의 성과를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계적인 정비 및 활용 계획과 그에 수반된 예산은 사실상 부재했습니다. 최근 박정현 군수체제에 들어서야 비로소 유적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군비 20억 원 이후 10억 원으로 보도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50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정책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재정적 방치가 송궁리를 잠들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송궁리 유적 주변에는 다수의 축사가 산재해 있으며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는 지역의 오랜 문제입니다. 축사 악취가 유적 정비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는 유적의 관광자 원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입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사 유적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시설의 악취를 맡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방문객의 경험의 질을 떨어뜨리고 유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강화합니다. 이는 방문객의 감각에 직접적인 불쾌감을 와닿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사적이라는 지위가 주는 행정적 제약입니다. 부여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유적지 내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구가 광범위하게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화장실 하나를 짓는 것조차 국가유산 청구 문화재청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땅을 조금이라도 파는 행위는 잠재적 유물을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적의 역사적 가치가 클수록 개발과 활용을 위한 행정 절차는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는 행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재정적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적 장벽은 변화를 가로막는 높은 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송궁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비슷한 시기에 발견된 다른 주요 선사 유적과 비교할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근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사적 제334호입니다. 송궁리가 수십 년간 잠들어 있는 동안 1964년에 발견된 석장리 유적은 공주시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구석기 테마 명소, 즉 명품 유적을 거듭났습니다. 2006년에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국내 최초의 구석기 전문 박물관이 문을 열었고 넓은 야외 부지에는 구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대형 모형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원, 금강변을 따라 걷는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되었습니다. 석장리는 학술적 중요성을 대중 친화적인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모범 사례입니다. 송궁리와 석장리의 운명을 가른 것은 유적 자체의 가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의지의 차이였습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 의지의 부재가 낳은 선택의 결과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석장리라는 거울에 비춰볼 때 송궁리의 잠은 더욱 깊고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현재에 대한 분석을 넘어 이제 우린 희망의 단초를 찾아 미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다행히도 50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난 송궁리는 이제 막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계획과 예산, 그리고 학계와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은 송궁리가 마침내 그 이른에 걸맞은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행정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표류하던 송궁리 유적의 정비 방향은 부여 송궁리 유적 종합정비계획이라는 공식적인 청사진 아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앞서 언급했듯 부여군이 유적의 핵심 시설이 될 유적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군비 1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인 50년 만에 전례 없는 투자로 송궁리 유적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군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 예산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 송궁리의 미래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송궁리의 부활은 단지 행정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저변에는 학계의 재조명과 지역사회의 끈질긴 노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적 발견 50주년을 맞이하여 송궁리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주관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그간의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학술활동은 송궁리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미래 정비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기반을 제공합니다. 1975년부터 현재까지 총 28차례 이상 진행된 발굴 조사의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모든 노력의 정점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부여군과 문화유산 관련 기관들은 송궁리가 지닌 독보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목표가 현재의 투자와 계획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궁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탁월한 사례 유네스코 등재 기준 3이자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 기술의 집합체 기준사로서 세계유산이 될 잠재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남부를 넘어 일본 야유이,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점은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부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의 미흡한 보존관리 및 전시 상태로는 세계유산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유적 해석 및 관리 계획,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전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의 모든 노력은 바로 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궁리의 미래는 과거의 유물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을 넘어 방문객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부정확하고 정적인 움집 몇 채를 더 짓는 것보다 현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존의 역설을 해결해야 합니다. 증강현실 AR 기술을 도입하여 방문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대여 기기를 통해 텅 빈 잔디밭 위에 가상으로 복원된 원형 움집과 방어용 목책, 심지어 그 안에서 생활하는 청동기인의 모습까지 겹쳐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땅속 유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텅 빈 들판 문제를 해결하고 방문객에게 생생하고 역동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최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건립될 유적기념관은 단순히 토기 조각과 석기를 진열하는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송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아이디어의 박물관이 되어야 합니다. 병사로 인한 농업혁명, 그로 인한 계급사회의 탄생, 청동기 자체 생산이라는 기술적 성취, 그리고 전쟁과 팽창이라는 역동적인 서사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실감 콘텐츠로 풀어내야 합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의 백제금동대항로 관련 디지털 콘텐츠 성공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적의 관리 주체는 보존의 역설을 숨기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석의 일부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유적지 입구에 이런 안내판을 세우는 것을 상상해봅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는 잔디밭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발밑, 미래 세대를 위해 고이 잠들어 있는 이 땅속에는 청동기 시대의 거대 도시가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방식으로 유적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잠든 도시를 깨워볼 수 있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솔직하고 지적인 접근은 방문객의 초기 실망감을 유산 보존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